시작하겠습니다. 25만 원에서 제가 볼게요. 아유, 경매를 하나 들어가겠어. 아주 그냥 건꾀를 했죠? 다 네. 끝났죠? 아니, 본게 좀 남았어요. 좀 남았습니까? 네, 네, 원래가 궤 순서로 공부를 하는 걸로 하면 건군꾀를 먼저 해야 되는데 주요 공부는 미리 알아둬야 할 사람들이 많아서 처음부터 건군꾀를 들어가지 않고 공자가 쓰신 부분을 먼저 설계편, 그 다음에 계사, 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편, 그 다음에 말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계사, 그리고 이제 그 변화의 모양의 변화 이런 걸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원래 지금 우리가 계사편을 공부하다가 건군꾀는 기본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건군꾀를 먼저 한 것이죠. 건꾀는 양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다음에 군꾀는 다른 꾀와 같이 괴사, 그 다음에 단사,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괴상, 그 다음에 효상, 그 다음에 2호, 3호, 4호에서 이제 효사상사,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상호까지 끝나면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건군꾀만은 좀 이제 그 대표적인 꾀이기 때문에 건꾀가 좀 편집 방향이 좀 다르고, 곤꾀는 다른 꾀와 다 같은데 건군꾀에만 붙어있는 써놓은 문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문헌만 다른 꾀, 건꾀 이외에 곤꾀 이하, 건꾀는 특수한 천도를 상징하는 꾀이기 때문에 전체를 포괄하는 거고, 그래서 편집 방향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곤꾀 이하는 이제 같은데, 곤꾀는 또 지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문헌이라고 하는 인문 문화적 풀이, 문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다른 꾀와 다르게 64꾀 중에서 건꾀는 가장 특수하게 다르고, 곤꾀도 약간 다른데 다른 부분은 바로 그 문헌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공자께서 써 넣으셨기 때문에 다르다. 그러니까 교재로 말하면 28쪽에 둘째 문장에 문헌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64꾀 중에 건꾀 빼고 63개 꾀는 같은데, 그 중에서 63개 중에서 또 곤꾀가 62개 꾀, 나머지 62개 꾀보다 다른 점이 있는데 바로 여기 문헌이 더 들어있다. 문헌을 지금 이제 진도로 이제 문헌을 나가는 이런 시기다. 문헌도 그 괴사 부분하고
전체 괴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효, 초효, 이효, 삼효, 사효, 상효, 오효, 상효까지.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게 나뉘어져서 구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8쪽에 문헌화를 해서 문헌화를 하고서 고는 그렇게 해서 한 줄, 두 줄, 세 줄 지도 비수면조 승천이 시행하나니라. 여기까지가 괴사에 대한 문헌이고 괴사에 대한 문헌적 풀이이고 그 다음에 적선지가는 필요 역용하고 요거 요 문장 세 줄은 요거는 이제 초효에 대한 문헌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지근기 정야오 방언기 의안이 두 번째 세 줄로 되어 있는 두 줄로 되어 있는 두 번째 문장은 이효를 상징하는 이효를 말씀하는 문헌 말씀이다. 곤괴 이효를. 그 다음에 음수음이나 함지하야 이 30쪽에 이 교재는 30쪽입니다. 30쪽에 음수음이나 하고서 요 두 줄로 되어 있는 문장은 삼효 곤괴 삼효에 대한 문헌 말씀이다. 그 다음에 천지 변화하면 초목이 번하고 천지 폐면 천인이 은하나니 관랑무금은 위에리라. 관랑무금위에라 하니 이 부분 두 줄은 사효 곤괴 사효의 관랑무금위에라고 하는 말에 대한 문헌 말씀, 그 풀이 문헌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군자 황중통리 정의 거체 둘째 줄, 그 다음에 셋째 줄에 미제 기중이 창어 사지 바로 사업 미지 지하라. 요 부분은 바로 오효에 대한 곤괴 오효에 대한 오효는 이효는 군자, 오효는 성인. 인도로 말하면 성인 군자의 그러니까 중효니까 성인 군자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군자라고 하는 여기 이제 성인 위치지만 곤괴니까 역시 이제 성인을 곤괴가 성인이라면 곤괴는 군자이기 때문에 군자라. 이게 오효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주 중정한 도리를 말씀하는 위치다. 그런 위치를 오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효가 의어 양하면 필전하나니 위기 혐어 무양여라. 그래서 이것이 상효 문헌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헌 말씀이 이제 다 끝나고 곤괴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곤괴는 천도, 곤괴는 지도. 그러면서 그 중에서 그 안에는 각각 인간의 도리, 인도에 대한 문제가 각각 다 들어있다. 천도 위주의 곤괴에도 지도 위주의 곤괴에도 그 인간의 인문 문화적 어떤 그 생활 방향을 제시한 거는 그게 이제 문헌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를 사실은 건곤괴를 총 복습을 하고 싶은데 양이 굉장히 많아요. 한 시간 내내 읽는 것도 중요하니까 읽으면 좋긴 한데
진도 안 나가면 또 진도 안 나간다고 그러고. 나가셔야 돼요. 건꾀는 생략을 하고 곤꾀를 지금 나갈 진도가 어디라고 그랬죠? 천지변화. 천지변화의 초목이 번화. 네, 그 제일 마지막 천지변화에 초목이 번화. 그러면 사요군요. 사요, 예. 사요 여기까지 아니라 곤꾀 전체를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좀 짧으니까. 예. 제2 중지 곤꾀라. 고는 문고 형고 있고 빈맞이 정이니 군자의 유유왕이니라. 그리고 이걸 한번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해석 안 했더라도 사요, 오요, 상요, 오요 오늘 마치는 걸로. 제2 중지 곤꾀라. 고는 시작. 제2 중지 곤꾀라. 고는 코 형코 이코 빈맞이 정이니 군자의 유유왕이니라. 선하면 미하고 후하면 득하리니 주의하니라. 선함은 득분이요 동분은 상분이니 안정하야 길하니라. 간할 지제라 부모니여 만물이 자생하나니 내 순승천이 오노제물이 덕함 무강하며 암홍 광대하야 풍물이 함형하나니라. 빈만은 지르니 행지무강하며 유수이정이 훈자유행이라. 선하면 미하야 실도하고 후하면 순하야 득상하리니 선한 득은 내여유행이요 풍부상붕은 내종유경하니라. 안정지리 응지무가니라. 상활지세고이니 군자이하야 후덕으로 재물하니라. 조윤 이상하면 변미지하나니 상할 이상 견비는 음식응야니 순치도하야 지견비냐니라. 유기는 지방대라 불수이라도 무리하리라. 상할지동이 지방야니 불수무리는 지도하여라. 육삼은 한장 가정이니 옥중왕사 무성유종이니라. 상활 한장 가정이나 이시발야오. 폭종왕사는 지감대야라. 육사는 관랑이면 무구며 무예리라. 상활 관랑 무구는 시술해야
유고는 항상이면 먼 길이요 당할 항상 먼 길은 문제주냐 삼육은 용도무야니 기혈이 현황이로다 삼할 용도무야는 기도 궁야사 육육은이 영정하니라 상활 육육영정은 이 대종할사라 문어말 보는 지우의 동야 강하고 지병이 더 강하니 주상만여 한만물이 화방하니 기도 분독이 승저 승천이세 하나니라 적선지가는 필요여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요여항하나니 신실기불나며 자식기부 비일조일석지고라 기소윤의 자정이 유변지 부조변이니 여관 이상전빙지라니 개언순야라 지근기 정야오 방은기 의안이 군자경이 준내하고 의황매하야 경이 입이 덧불고 하나니 식방대 불스루 울리는 즉 불을 기수했느냐라 음수유미나 함지하야 이종원사야 불감성야니 기도야며 처도야며 신도야니 지도는 수성이 대유종아니라 천지변화하면 초목이 번하고 천지폐하면 현인이 은하나니 여괄 관람 누구 무예라 하니 개언 그냐라 군자 ang룡동리하야 정의고체하야 미제기 중이 창어사방하며 바로 서파나니 미지지하라 음의여양하면 필전하나니 위기 혐오 무양나라고 칭용언하고 유미류 미리 기류야라고로 칭여론하니 두현망야는 천지지자간이 천연이 지황만이라. 자, 이제 초요하고 이요에서 그 문원 말씀에 초요는 인격적으로 적선지가는 필요여경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그 결과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쌓여져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이렇게 쌓아서 적선을 하면 경사가 넘치고 반드시 불선을 쌓아가면 악을 쌓아가면 그 재앙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신하가 인권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은 그건 금방 이루어지나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만큼 타락하고 오랜 시간 타락되어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극에 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상견빙이라고 하는 말로 비유를 그걸 설명한 거예요. 서리를 밟으면 곧 얼음이 오는 겨울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순리를 어떠한 사건이 순리로 해서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니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효는 중효이기 때문에 직방대 불순무분리 이렇게 이제 곧 정직하고 방정하고 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직은 곧 정직을 말하는 것이고 방은 의로운 것을 말하니 군자가 안으로 경건한 자세로서 안으로 정직한 덕성을 길러가고 밖으로 의로운 방정한 행동을 통해서 의로움을 쌓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경과 의가 확립이 되어야 경건한 자세 그리고 옳은 의로움이 이렇게 확립이 되어야 이 덕이 사방에 말하자면 이웃이 외롭지 않고 덕으로 해서 이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덕적 행위는 외롭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방대 불습무분리 불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연습하지 않아도 불리함이 없다. 이롭게 된다. 직방대라고 하는 것은 행동 그 자체가 쌓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삶 자체가 쌓인 거니까 결국 일부러 학습하지 않아도 불리함이 없게 된다. 그래서 중효로서 이효가 불의기소행 행동을 하는 바가 의심 없이 아주 바르게 행동하면 바로 군자의 모습으로 위치가 확고해질 것이다. 그것이 이효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음효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본격이니까 음이 비록 아름답기는 하나 그 음은 안으로 품고 있어서 함지를 해서 이종왕사 그 왕도의 사업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앞서서 양의 역할처럼 앞에서 리더를 하게 되면 완성하기가 어렵다. 불감성이라. 이게 왕사를 쫓아야 되는 것이지 쫓아서 감히 완성하는 단계까지는 완성의 마무리는 완성은 그 양이 이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천이 아니라 지도다. 천도가 아니고 지도요. 부도가 아니고 처도요. 그리고 분도가 아니고 신도다. 말하자면 음은 양과 합쳐져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르는 것이 능동에 따라서 수동이 그것이 음의 자세다. 그래서 완성은 없지만 그러나 마무리는 대유종이다. 대신에 마무리는 있는 것이다. 유종의 미는 음이 바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도하는 데가 효가 아니고 그래서 삼효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처도 신도다. 삼효의 효사가 뭐였죠? 삼효의 효사가
함장 가정이니 혹종왕사. 혹종왕사가 바로 이제 왕사를 거기에 능동적으로 왕사를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라 왕도 사업에 추종을 해서 따라서 그래서 완성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를 주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성하고 종하고가 좀 다르죠. 그의 삼효의 그 괴사의 뜻이고 사효는 뭐예요? 사효에는 관랑이면 무구며 무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관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에 주머니는 이제 주머니 끈을 주둥이를 조아야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장가정이라 다시 말하면 함장가정 한 것을 그것을 잘 관람으로 이렇게 묶어줘야 돼. 그래야 완성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내돌려서 나와서 손상 입는 것보다는 보호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여맨다는 데 주머니를 조여매둬서 안에 내적으로 충실하게 보존을 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런 얘기죠. 조심하라. 함부로 날뛰다가는 찢기고 버려지고 상처나니까 그러니까 천지가 변화하면 초목이 번성을 하고 뭐 그대로 우리가 천지가 막히면 닫히면 현인이 은하나니 현명한 사람, 어진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질 않으려고 한다 이거지. 은둔하고 살 것이다. 천지가 열리고 모든 세상이 이렇게 문명이 열리고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가 활달하게 변화해야 초목이 번성하고 천지가 막히면 닫히면 현인도 숨어버린다. 자기 상할까봐 자기가 다칠까봐 안 나오는 거죠. 여괄 관람무구 무예는 무예라. 여기서 관람은 제3호에서 관람무구 무예 주머니를 끈을 이렇게 조아 매면 허물도 없어지고 그 대신에 명예로움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근신하라.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3, 4요는 사실은 불안한 자리니까. 완성될 때가 아니고 자기 보호를 해야 될 시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효에 가서는 이제 군자가 이제 5효는 사실은 성인인데 이 곤괴에서는 성인이 능동적인 괴가 아니기 때문에 군자를 5효에 가는 거예요. 5효는 중요이기 때문에 황중통이라고 하는 우리가 오행 그 다음에 사방하고 중앙 이렇게 해서 하도낙서에서 오행원리과 오색 또는 오방 이런 원리가 나왔는데 동방은 청요, 서방은 백이요, 남방은 적이요, 그 다음에 북방은 흑이에요. 검은 걸. 그 가운데는 토로서 황색이다. 그러니까 황중이라는 얘기는 바로
중심의 위치를 색깔로 상징하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황중이라고 하는 얘기는 중의 자리에 있는 황색. 그 하도낙서로 말하면 5와 10이죠. 말하자면 5와 10. 5와 10. 그러니까 5와 10은 색깔로는 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도와 낙서를 합쳐서 말하면 하도 낙서로 말하면 20이다 이렇게 하도에서는 15고 낙서에는 5만 남아있죠. 그 겁질은 벗겨지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20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황중은 하도 낙서의 수로 말하면 20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20이 시가 되어서 1, 2, 3, 4, 6, 7, 8, 9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걸 그것을 이제 주역에서는 하도 낙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모든 이법을 이렇게 통하게 하는 것이 중심을 핵으로 해서 말하자면 사방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원자도 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자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 이치를 이게 통달하는 거예요. 통어하는 것이다. 통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이 그 지혜라고 봐야 되겠죠. 지혜가 중심의 지혜와 이런 원래는 인예의지 중앙은 신이라고 오행으로 보면 그런데 그 이치의 모든 이치를 중심에서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중심이 군자는 그 황중에서 이치에 통하고 정의 거체 그것이 군자의 바른 위치예요. 중심. 그래서 그 체라고 하는 것은 몸체, 몸뚱이. 그러니까 중심체란 얘기예요. 중심체에 거하여 중심체에 위치하여 그 정의가 아주 그 몸통의 자리에 거하여 그 이제 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핵심으로 해서 작용하는 것에 그러니까 체용 논리라고 하는 이제 논리가 나오는데요. 체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미쳐서 사방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체용의 체. 그래서 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중심에 위치해서 바른 위치인 중심은 몸통에 거하여 미제 기중이 창호사지하며 아름다움이 이제 그 안에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중심에 있다. 그러니까 중요니까 오요가 중요니까요. 창호사지하며 뇌 그 지류의 창은 말하자면 번창할 창자, 창달할 창자예요. 거기에 뻗어나갈 창자죠. 그러니까 사지에로 전치사니까 넣었다면 사방의 그 지류 사방 가지로 이렇게 펼쳐져 뻗어나가서 이런 거예요. 뻗어나가며 바로 사업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의 사업에 나타나는 사업에 발현되나니 미의 아름다움에
지극한 경지다. 그러니까 2호, 5효하고 2효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가 이제 이상견기 전람무굴 아니 이건 직방대 불순무굴 그 다음에 3호가 전람무구무예 그렇죠? 아니 3위만 한 장. 그 다음에 4효가 이제 혹종황사 근데 요러한 것을 여기가 이제 요 아래 중정보다 이게 이제 요것을 한 표로 말할 때 아래 표가 두 개가 이제 모여서 이게 중요가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제 사실은 성인의 자리다. 성인의 위치고 군자의 위치. 이건 자연적인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많이 하는데 초효나 삼사효나 그다음에 상효는 그러한 자연 이치를 주로 설명한다면 요 중효인 2효와 5효는 2효하고 5효는 바로 인문적인 인간의 어떤 그 도덕적 내용을 주로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황중통리 정의거체 바로 이게 5효의 절이다. 요 5효가 중리되어서 사방으로 사업이 퍼져나가요. 여기서 사업은 왕도 사업이에요. 왕도의 사업이다. 그냥 개인 자기 돈 버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 인류적 사업. 그러니까 왕도 사업. 이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맹자의 왕 많이 나오잖아요. 왕은 그 세습적인 왕이 아니에요. 유교에서 얘기하는 왕은 세습적인 왕이 아니고 그야말로 인격적으로 최고의 지도자를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왕자의 글자가 이게 건배 아니 이게 건배 이게 천도고 여기가 지도고 인도란 말이죠. 천지인 삼재를 이거를 삼재라고 하는데 삼재를 여기서 이렇게 일관하는 거예요. 일관 하나로 꿰뚫었다. 일관지도 천도에도 맞고 지도에도 맞고 인도에도 적중한 그러한 정치를 왕도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글자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봉건가의 얘기로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지금 잘못된 선입관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라는 말은 원래는 천지인 삼재를 일관한 도리로서 정치. 그렇게 얘기할 또 하나는 어떻게 그런 거 하나의 설명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 이건 나대로 설명하는 건데요. 이건 다른 사람들 똑같이 보기도 해요. 근데 나는 여기서 하늘과 땅 사이에 뭔 자가 들어있어요?
열십자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열려가는, 다 열린 것이 바로 여름이거든요. 여름이란 말도 사실 다 열렸다는 뜻이에요. 펼쳐진다. 그러니까 요것은 또 뭐냐면 열십자는 뭔 뜻이냐면 뭐예요? 이건 천도를 지향한, 천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천도를 천지 사이에 천도를 펼치는 것이다. 천도의 뜻으로 정치를 펼쳐가는 정치. 그게 이제 왕도다. 하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사이에 10도를 전개하는 것이 바로 왕도다. 하늘의 뜻에, 천지 사이에 하늘의 뜻으로 정치를 펴나가는 정치가 왕도 정치라. 이런 얘기를 나는 주장하는. 이걸 종래는 이렇게 천지인 삼재 일관지도의 정치, 이런 이제 왕도 정치. 이건 사업이라고 할 때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여기서는 왕도 사업이다. 개인 돈 버는 사업이 아니고 왕도 사업이다. 이 사자가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글자를 풀어보면 하여튼 글자 안에 철학이 그 뜻이, 깊은 뜻이 들어있는데요. 이것도 열십자예요. 열십자가 또 가운데 뚝자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거 뭐라고 그랬죠? 여러 번 얘기하면 이게 손이다. 손이라고 하는 얘기는 잡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힙을 중심으로 잡고 하는 것이 일이야. 그럼 힙은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힙은 천도, 시간 원리. 시간 원리에 의해서 시간 원리를 가지고 파악해서 하는 것이 일이에요. 그것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일이야. 그러니까 요것의 위치를 바꾸면은 뭐가 되냐면 열십 이렇게 하면 그 열에서 하나까지 요게 분율자예요. 법률자라고 하고 요건 이제 열에서 하나까지 20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20은 하도낙서의 중심수니까 요렇게 되어진 요것을 입으로 말한 것을 적은 것이 글이요. 그러니까 시간을 중심축으로 해야만 일이 되는 거예요. 늘 헐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맞춰서 해야만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잡았다는 얘기는 파악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일이야. 그러니까 시간이라면 뭐예요? 하루 이틀, 하루 품삯 그러니까 하루를 해가지고 품삯 따지잖아요. 일한 양보다도 하루 일당을 따지잖아요. 그게 바로 일사자예요. 사자가 시간을 중심축으로 삼고 손으로 하는 일, 하는 것, 파악하여 하는 것. 모든 일은 손으로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손을 그리는 건데, 그 열에서 하나까지 또는 스물을 잡고, 중심을 잡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율자고, 이거 뭐 붓이라는 뜻이라 옛날에는. 근데 그건 율자고, 거기에다가 대나무죽을 해서 붓필자가 되는데, 원래 대죽자 없어도 붓율자래요. 근데 이제 법률도 되는 거예요.
법칙도 되고 그 두 사람면을 거다 붙이면 법률할 때 율자가 되잖아요. 율사. 그러니까 그 글자하고 이 글자가 상당히 중요한 글자예요. 이 사업의 사자도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일을 시간을 중심으로 하고 잡고 모든 것을 해가는 것이 그게 일이다. 그러니까 그 일은 시간은 뭐예요? 검이죠. 시간을 주관하는 것은 하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중심으로 일을 펼쳐가는 것은 바로 지상의 공간에 펼쳐지는 지도의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도는 시간을 전개하게 해주는 말하자면 공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공간이 아니라 공간의 정신. 그게 바로 이제 생육 낳아서 길러주는 그런 사랑의 정신이 바로 지도의 정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아름다움의 지극한 경지다 이렇게 봅니다. 미지지어라. 그러면 이제 이게 5효인데 그 다음에 상효는 모든 상효는 그래요. 왜 모든 상효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사태가 변화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원리이기 때문에 마지막이다. 그래. 이게 음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마지막까지 음이다 보니까 이 마지막에 혹시 음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음이 양에서 양인가 하는 의심을 하면 반드시 음은 음끼리인데 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전쟁을 한다. 투쟁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반드시 다투나니 전쟁을 싸우나니 그것은 양이 없는 데서 그러한 혐자예요. 혐오무양. 양이 없는 그러한 의심 때문에, 혐의 때문에 된 것이다. 끝까지 음으로만 되어 있다. 양인가 해서 적었는데 의미로서 이제 결국은 반드시 필전이 됩니다. 양인가 했는데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필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양이 없는 그런 혐의 때문에, 혐의라고 하면 뭐라고 하나, 의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혐의는 의심보다는 좀 다릅니다만, 혐의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다른 말 해서는 할 말이 맞다니 찾는데, 심한 의심. 그 혐의, 양이 없는 것을 의심했기 때문에 용언 하나니. 양은 뭐예요? 양은 용으로, 건편 용으로 얘기됐잖아요. 그러니까 용을 여기서 일컬게 된다. 마지막에 가서 양이 없으니까 양인가 해서 그 양의 동물인 용으로 일컬어지는 미리 기류해라. 그런데 역시 이것은 그 음의 종류를 떠나지 못한 때문이다. 그러니까 역시 마지막도 양이 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칭혈언하니 결국은 끝에 가서는 그 피를 언급했다. 싸움. 그러니까 용전우야하니 기혈이 혐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상효가. 그래서 이제 그 싸움의 결과로서 피를 등장을 시킨 것이다. 피를 일컬어게 된 것이니 대저, 검을 검고 누른 것.
검은 것은 하늘이고 누른 것은 땅이다. 그래서 천지의 섞여 있음, 천지지 잡자니, 천지가 섞여 있는 그러한 형상이니 천현이 지왕하니라. 하늘은 가물가물하고, 그 가물가물해서 가물현자라고 하지만 검다는 뜻에서 가물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물가물해서 멀어서 검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천자문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기서 천자문 첫 줄이 나오네요. 천현이 지왕하네.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르왕 했는데 여기는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천현 지왕. 따로 이렇게 나눠서 천지 현황이 아니라 천현 지왕으로 이렇게 여기서 말하자면 그 천자문을 쓴 것이. 천자문 쓴 사람이 천재라는 거 아니에요? 그 하루 저녁 지구 하루 저녁에 쓰고서 날이 샜다 밤새 썼다 해서 백수 머리가 하얗게 뜨는 거예요. 백수공이라 이렇게. 하여튼 그 천현 지왕이 여기서 나와요. 천현이 지왕합니다. 여기는 현재 주역은 괴로 되어 있는데, 괴 논리로 되어 있는데, 괴효의 논리로 되어 있는데, 괴효의 대표적인 것이 천도를 대표하는 천건괴와 지도를 대표하는 곤괴. 그렇기 때문에 주역은 건곤이 하나의 기둥이에요. 축이에요. 축. 하늘과 땅을 받치고 있는 축이다. 그 논리가 그래서 주역은 건곤의 논리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께서 계사, 우리가 계사 이제 다시 계사로 돌아가는데요. 거기에 괴 논리를 말씀해 놓은 것이 설괴편이. 설괴편을 공부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괴에다가 말씀을 달아놓은 것이 주역이기 때문에 매놓은 괴에다가 말씀을 매달아 놓은 계사에 대한 말씀을 공부를 해야 주역을 이제 이해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사를 먼저 괴에 대한 걸 대체적인 괴 조직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달아놓은 말씀에 대한 거를 좀 알아야 그런 다음에 주역 책을 전체를 이해를 해야 말하자면 건곤괴에서 기재미제까지 64개 꾀를 이렇게 통틀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순서를 저는 괴사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계사 공부하고 그 다음에 괴 순서 공부하고 첫 괴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요 건괴부터 이렇게 괴를 읽어나가는 그런 이제 순서로 내가 얘기를 하고 강의를 했어요.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주역을 넣었는데 건곤괴도 한번 이해를 못하고 건곤괴가 뭐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주역을 공부를 몇 달을 했다는데 1년 했는데 모른다는 이럴까봐 사실은 건곤괴를 제가 하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계사하다가 건곤괴가 나왔길래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계사 처음에 건곤이 나오기 때문에 계사하기 전에 건곤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 건곤이란 말이 두 번째 나온
그때 와서야 우리가 건곤괴를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괴사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원래 순서대로 353쪽에 괴사 상편,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이제 한번 더 읽으면 좋겠는데, 성독을 하면 좋겠는데, 그건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셔야 되고, 여기서 시간하면 말하자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루하기만 할 거고, 정리를 집에서 하시고, 거기에 이제 천존지비하니 건곤이 정의요. 딱 여기 건곤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괴사에 맛도 안 보고 또 건곤을 하기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건괴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다가 하편 6장을 차례요. 하편 6장. 하편까지 3편까지는 했네요. 예, 3편에 다 하고 하편 6장 요즘 8개 성녀, 하편에 8개 성녀라니 삼재기 중이요, 인이 중재하니 효재기 중이요, 이런 것도 이제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8개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8개도 또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건곤괴 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괴효사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다 할 거니까. 그렇고 그 2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2장에서도 뭐 중화익괴, 풍내익괴, 중화이 떠난 이자 이괴, 풍내익괴, 이제 392쪽입니다만, 그 다음에 활해서합괴,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건곤괴, 개취적 건곤하고, 여기서도 두 번째 건곤괴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풍수환괴 394쪽에 첫 번째 문장에 환괴, 택례숙괴, 따르죠, 숙괴. 그 다음에 뇌지예괴, 그 다음에 이제 소과괴, 그 다음에 규괴, 대장괴, 대과괴, 쾌괴, 그래서 쾌들이 상당히 등장을 했는데, 그러한 괴에 대한 간단한 해석들을, 또는 그 괴가 의미하는 문화사적으로 또는 성인의 그 역사의 위치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이게 여러 개 괴가 나오긴 등장을 했지만 공부를 그동안에 괴 공부는 안 하고 4장, 5장, 6장 처음이 페이지 수로 하면은 406쪽인데 406쪽. 오는 제 5장이라 하고 6쪽에 406쪽을 한번 보시면, 우는 제 5장이라 자활, 그 다음에 6장이 이제 자활 건고는 기역지 문ян저
이게 사자가 아니고 야자로 읽으셔야 되고. 약자로 문 건고는 그 역의 문이다. 역을 드나드는 역의 진리를 이해하는 출입문이다. 여기에서 이제 건곤을 우리가 좀 이쯤 돼서는 한번 건곤을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건괴를 공부하고 온 겁니다. 그게 진도상으로 보면 6장에 이제 공부를 할 차례예요. 그래서 이 괴사를 이해하고서 사실은 건곤괴를 이렇게 보면은 좋은데, 또 괴사를 괴사 효사를 보면서 괴사에 가서 다시 하나씩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방법론도 있는데, 그 방법보다는 그 괴효의 조직, 그 설교편에서 공부했고, 그 괴효의 조직의 괴효에 매달려 놓은 괴사에 대한 공부를 하는 방법, 풀이, 내용, 이런 것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괴효를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순서인 계사도 이제 하편 6장을 했으니까 6장 한 차례니까 거의 다 계사도 끝나가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좀 쉬지 않고 조금만 30분에 끝났을 거죠. 조금 5분만 쉬면은 많이 쉬게 돼서 5분만 제가 5분만 그럼 5분만 쉬었다가 옛날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406페이지 괴사 상편 첫째 장을 한번 성독을 하겠습니다. 네. 하도 오래됐으니까 괴사가 뭐였던가 천존지 복습 안 하신 분은 모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괴사 상편이라 천존지비하니 건곤이 정의요. 이게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진짜 따라 읽기가 바쁘면은 읽는 게 효과가 없는 거고, 그래서 뜻을 생각하실 수 있으면 읽는 효과가 좋은 거고. 괴사 상편이라 시작. 괴사 상편이라 천존지비하니 건곤이 정의요. 비고이진하니 귀천이 귀의요. 동정유상하니 강유담의요. 강이 유취코 물이 분분하니 필흉이 생의요. 제천성상코 제지성형하니 변화현의라. 칠고로 강유상마하며 팔괘상탕하야 고짐에 정하며 윤지풍우하며 일월이 운행하며 이한일서하야 건도성남하고 건도성녀하니
건지대시오 곤자성물이라 건이지요 고리 간능이니 이즉 이지요 간즉 이종이요 이지즉 유친이요 이종즉 유공이요 유친즉 가구요 유공즉 가대요 가구즉 현인지덕이요 가대즉 현인지업이니 니가니 천나지리 득이니 천나지리 득이 성이호 기준이니라 우는 제1장이라 시대가 많이 읽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편 6장이면 406조 찾으셨죠? 네. 자왈 건고는 기역지 문양저 이게 사특할 사자지만 귀변에 부방한 자와 같은 야로 몸모심과 감탄어미라고 봐야지. 건과 고는 건뼈와 건뼈는 건도와 건도는 그 역의 문이구나 이로다 인것이요 이런 건은 약물이야오. 뭐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건은 약물이요 양의 물건이요 구는 음물이 아니에요. 구는 음의 물. 그러니까 천지, 음양, 남녀, 수컷과 암컷,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게 이제 천지 구조가 그렇게 됐다. 음물이 아니 음양이 합덕하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우리가 전기가 불이 보듯이 또는 음양이 합덕하여 생명이 남녀가 결합해서 새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게 합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생산품 합덕이라고 해요. 그거를 도덕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 합덕이라고. 음양 합치 이룰 치자수 합치라고 하겠지만 그건 자연적 원리로서의 합치라고 한다면 도덕성 인간의 도덕성을 결부시켜서 말하니까 합덕이라고 하는 게 덕자를 붙인 거예요. 그 음양이 합덕을 해서 강과 강유가 몸체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양의 그 작용은 강유예요. 유강이지 말하자면 유강. 음양은 음을 먼저 얘기하고 강유는 강을 먼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음양이라고 말하는 순서가 맞게 말하면 유강이죠. 그런데 작용은 강을 사실은 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음을 더 얘기다 먼저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음의 양이 깃들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음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걀이 뭐냐냐 닭이 뭐냐냐 그거 사실 그런데 이건 닭이 먼저가 닭이 먼저. 그러니까 음이 먼저다. 왜 그러냐면 음은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것이 더 있어야 시간이 거기 깃들이는 거예요. 시간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공간에. 그렇기 때문에 음을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 작용으로 따지면 뭐예요?
양의 작용이 적극성이니까 양을 먼저 얘기하는, 강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한 순서하고 강유라고 하는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작용, 강유는 작용으로 얘기한 거고, 음양은 하나의 시공으로 얘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유가 체를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체가 있는 강유의 그러니까 작용에 몸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용, 강유는 작용이고요. 그 작용은 체를 통해서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강유작용은 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논리는 체용 논리가 이 안에 작용이라는 용자를 쓰진 않았지만 강작용, 유작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체로서 얘기한 거예요. 이체 천지지 선하며 이통 신명지 덕하니. 이건 찬자인데 이건 가릴 선자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에 갈마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지에 말하자면 펼쳐지는 그러한 작용. 그러니까 체로서 천지의 그 영역이 펼쳐져서 펼쳐지고, 천지의 그 작용을 몸소 체득하고,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체자는 체득할 체자예요. 다시 말하면 천지의 그 작용성 또는 그 도덕성을, 천지의 그 작용성을 체받아서 몸소 체득해서 하며 이통 신명지덕, 신명의 덕에 통하니. 그러니까 천지의 그 가릴선, 천지선, 그거는 공간적 의미가 있어요. 몸체자가 공간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여기 통신명의 통은 시간적인 쪽에 그 의미가 더 무게가 놓여져 있다. 그래서 신명의 덕에 통하니. 그러니까 신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신명의 덕에 통한다. 그건 신명은 신의 음양작용. 그러니까 시간의 주야 작용. 그러한 것을 말하자면 신명의 작용으로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작용의 표현이 신명이고, 여기서 천지 할 때는 공간적인 쪽에서 얘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천지의 작용을 몸소 체득하며 신명의 시간 변화의 그 덕성에 통하는 것이니, 그게 사실은 건곤의 궁극적인, 그러니까 건곤을 천지의 선으로 체하고, 건곤의 작용에서 신명의 덕을 통하는 것. 그러니까 건곤의 문을 통해서, 건곤의 주역의 문인 건곤을 통해서 이체 천지선 이통 신명지덕, 이것이 바로 인도예요. 인간의 도다. 천지의 그 넓고 광활하고
그 생명 창조의 그 정신을 체득하고 신명의 변화의 원리를 변화의 그 도덕적 원리를 통하는 것. 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 통할 통자를 쓰는 옛날에는 그 도리에 밝은 것을 도통했다고 그러네요. 도통. 그러니까 그런 통이에요. 신명의 덕에 거기에 동참하는 거지 말하자면 통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하늘의 천의 변화지도를 깨닫는 것이에요. 깨달아서 거기에 합류한다고 말하는 그걸 통신명지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경지는 보통 사람은 뭐 아니고 성인의 경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이 음양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그 칭명야 자비불월하나 이 어계기류엔 기세세지 의한적 그 명칭 칭명 이름을 일컬는 것이 뭐 여러 방면으로 여러 측면에서 얘기를 하니까 잡되는 거예요. 혼잡되어지되 그 이치를 넘지 않는 게 불월 초월하지 않는다 이런 그 이제 말하자면 그 진리의 경지를 설명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잡되게 혼잡되어서 설명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이치는 그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넘지를 않는 것이니 그런 것이나 어계 기류엔 종류 그러한 말하자면 같은 육자인데 그러한 종류를 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고한다, 깊이 사고한다 이런 깊이 생각한다, 생각하는 그 여러 유형을 사고하고 생각하고 사색하면은 하게 되면 그 쇠세지의 그 세상이 말하는 그 세대의 뜻이 말하는 이제 쇠해가는 그러한 하나의 그 시간 변화 이것이 그 유가 이게 벌려져서 거기에 매달리면 사고가 거기에 매달리면 그 쇠의 뜻에 세상의 뜻이 쇠하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그 마력적인 그러한 여기에 사고가 집착이 되면 생각이 거기에 집착이 되면 세상의 뜻이 쇠하게 되는 것이다. 그 종류를 사고함에 말하는 유라고 하는 것은 갈라진 아랫부분, 하부. 그것이 이제 그렇게 흘러지면 그것은 도덕적으로나 또는 천지 음양 합덕의
그러한 경지가 쇠멸해지는 그렇게 될 것인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장에 이어서 이거는 하나의 말초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그 사고가 말하자면 깔려 내려가면 쇠쇠의 뜻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양 건고는 도덕의 문, 도의의 문. 그러니까 역지문이라고 하면 도덕적인 문인데 그 천지의 그 가려진 것을 몸으로 체득하고 신명의 덕을 통달하여야 될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잡된 대로 흘러도 이치는 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말단으로 내려오면 끝에 내려오면 쇠쇠의 뜻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곤의 합덕의 논리를 거기서 멀어지지 않고 그 어개기류 그 갈라진 끄트리에 유행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쇠쇠의 뜻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부역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냥 역이라고 하는 역은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부역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래요. 부역은 하면 주역에 한정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되고요. 역은 할 때는 주역에만 한정되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부역하면 주역보다 더 넓은 표현이다. 그러니까 여기라고 하면 시간 변화인데요. 창왕이 찬래하며 지나간 것을 밝혀서 왕창 빛날 창자 빛내서 오는 것을 살피며 과거를 밝혀서 오는 것을 살펴보며 그게 이제 역의 큰 배저역이라는 그 역학 전반에 대한 물론 주역에 역학의 전부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 부역은 미래에 나올 역까지 했다는 거로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우리는 배웠을 때도 그냥 역은 하는 거하고 부역이 그 범위가 더 넓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니까 주역을 포함한 미래역까지를 보았을 때 대적 그 역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밝혀서 미래를 살피는 살피며 미헌천유하여 하며 작은 것 미세한 것을 밝히고 유라고 하는 그윽할 유자예요. 보이지 않는 유명을 달리한다 할 때 이 유자가 쓰거든요. 유명이라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명의 세계. 유명. 이게 몇 산 안에다가 실 사자가 아니고 끝이 없는 실 이런 끝이 요게 세 점이 있으면은 이거는 잘려진 끝이 있는 실사자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잘린 자리를,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석정은 잘린 자리를, 그러니까 잘린 자리가 있는 실, 끝이 있는 실이 실살자고, 요것이 한점, 석정이 없는 거는 이렇게 해서 끝이 없는 그 실. 그러니까 산 속에 끝이 없는 실이 있으니까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둠의 세계를 말할 때 유라고 하는 거예요. 극한 유, 보이지 않을 유자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생명으로 바뀐 거, 유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명자에다가 이 유자를 쓰면 유명을 달리했다는 유명이라는 얘기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명으로 바뀌었다. 생명인지 뭔지 있는지는 모르지. 그렇게 이제 글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극하고 안 보이는 것을 천이라고 하면 드러날 천자예요. 천명하다 할 때 천자. 드러날 천. 그러니까 작은 것이 나타날 현자, 작은 것이 나타나고 또 안 보이는 것을 드러내게 하며, 그러니까 여의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보이지 않고 작은 세계에서 거시 세계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이치가 바로 여기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이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간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있거든요.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철학에서는 형이상자다. 형이상. 메타피식이라고 이제 뭐 시간을 메타피식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는 것이 있게끔 하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거 바로 이제 존재론적으로 말하면 존재 원리라고 하는데, 그러한 세계를 밝혀내는 것이며, 개의당명, 그 열어 적혀서 그 명분에 합당하도록 하는 것. 그건 이제 인간이나 또는 사물의 도리가 이렇게 열려지면 10개자, 열려지면 이름에 타당성, 합당한, 그렇게 하며 변물하며 그 사물의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며 정언하며 말씀을 바르게, 그러니까 바르게 정의를 내리고 바르게 판단하며 단사하니 말씀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니, 즉 비의라. 이러한 것들이 다 곧 갖춰진 것이 바로 여기다. 그러니까 주역은 천지 만상 만물 우주 전체에 대한 하나의 이치다, 이런 얘기죠. 그게 천도지도가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를 음효나 양효나 그 부호, 상징 부호로 바꿔서 표현한 것이고, 그러고 이제 인간이 거기다 그 도리를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가, 그 도리까지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주역은, 그러니까 경전 중에서는 그 포함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그래서 크다라고 하는 가장 큰 것으로 얘기해요. 삼라만상에 이치가 다 들어있는 것이 되고, 그게 그만큼 어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당장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데 어떤 즉답을 받기는 어려우니까 결국은 교육은 이해를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 공부하다 보면 미친다 뭐 이런 얘기가 근데 설명을 잘 해주면 이해가 되면 좋은 학문이죠. 세상 이치를 알 수 있는 하여튼 열심히 해보면 뭐 참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